자,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내용이네요. 화가 사중에, 그 다음에 오중에 해서 합을 화로 하고, 그 다음에 해묘해가지고 해중에 간목과 을목이 합을 했어요. 신금은 천간에 사중의 경금에다 지금 덕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총 세력 75에 150에 약 76 세력을 가지고 있는 화세력이 왕으로 되겠어요. 76이. 자, 그러면은 왕세가 여기는 화다. 화왕이다. 이 화왕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했더니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가 있고, 금이 있다라고 할 때 최성이 화 자체로 쓰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염상. 자, 화 자체로 쓰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화 단독으로 쓰는 것을 찜질방 하듯이 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염상. 염상으로 쓸 것인가? 일단 가능성을 다 보자. 토로 쓰는 것이 뭔가 하면은 기억나신지 모르지만은 조토생금이에요. 흙을 구워가지고 도자기 굽듯이 하는 조토생금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금을 상대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성기. 금을 녹여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이 화를 써먹을 것인가? 아니면 수화기제 해서 왕한 화를 수로 견제해서 써먹을 것인가? 자, 목을 상대하는 것이 뭔가 있는가 하면 양생이 있죠. 습목이면은 양생이, 습목 양생이고, 조목이면은 뭐라 그랬어요? 조목이면은 활인이에요. 그러면은 마른 나무면은 화가 왕하니까 아까 같이 흡수될 수 있겠죠. 흡수될 수 있죠. 그럼 목이 나타나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조목이냐 습목이냐를 제일 먼저 확인하라 그랬어요. 목이 있는 사주는. 그러면은 확인하겠습니다. 해묘 목을 이루고 있는데 해는 표면상 수고 목은 묘목은 목이에요. 그래서 수생목 하겠다 했어요. 그 내막을 보니까 실제 하네요. 해중의 임수가 간목을 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중의 임수 세력이 여기 16인데 해중의 임수가 16인데 해중의 간목이 얼마예요? 7이죠. 이거 7이잖아요. 16, 7, 7이니까. 그러면은 16의 세력을 7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16의 세력을 7이 못 받아들이죠. 자기보다 큰 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우주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이 원리 체계도 있고 지식 체계도 있고 무한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받아들이는 건 뭐만큼 받아들여요? 자기 능력만큼. 그 능력을 키운 만큼 더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마음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추여지라 그죠? 마음이 송곳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마음도 있어요. 우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요 크기를 못 받아들인다. 근데 이 목이 단독이에요? 을목하고 합쳤어요? 합쳤죠? 그럼 얼마에? 37이죠? 그럼 16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해서 해중의 임수 16이 요 37의 세력으로 흡수가 된다. 그럼 이 둘이가 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합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37에서 16 다음 40, 50? 53에 뭐가 돼요? 습목이 형성된다. 그럼 습목은 탈 수 없습니까? 화로 이렇게 탈 수는 없습니까? 목이 화화된다는 소리는 타서 불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태워볼게요. 해임간무 해서 오화하고는 합이 잘 안 되죠. 자,
임목을 중간에 놓을게요. 그리고 오. 요까지는 조목입니까, 이게? 해수 치우고. 인갑, 병, 무. 수가 없죠? 그러면은 쓴목이에요, 조목이에요? 건조한 나무죠? 그러면은 조목인데, 오정, 기병 놔두고, 그러면 이렇게 합의되어 있죠? 이놈 화가 됩니까? 화화. 목생화가 됩니까? 되죠? 그러면 마른 나무가 타들어와요? 그런데 옆에 인의 목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목목이 합하면서 수생목을 받으니 쓴목이 됩니까? 쓴목이 되죠? 이 쓴목이 됐을 때 문제가 뭔가 하면은 목생화 가능하고 토토 합이 가능하죠. 문제는 뭐가 일어나요? 병임충이 일어나죠. 해서 이 병화가 조목이 돼야 탄다 그랬죠. 그러면은 병화가 강해서 술을 뭐 해야 됩니까? 정발시켜야죠. 그것이 불이 있는데 젖은 나무를 놓으면은 얘가 연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병임충해서 수가 열을 받아서 수가 뭐 하고 있는 과정이다? 전기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려면은 수를 분열시켜서 정발시키려면은 수가 세야 돼요, 화가 세야 돼요? 화가 세이죠. 만약에 수가 세면은 수다 뭐 한다 그랬어요? 화식한다 그랬죠. 화궁이 불에다가 잔뜩 젖은 나무, 물 묻은 나무를 넣으면 불이 꺼지죠. 그럼 생나무를 넣어서도 옛날에 군불을 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가 나와요? 막 연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연기가 뭐예요? 술을 정말시키는 과정이지. 그러려면은 이쪽 화가 7인데 여기 30이 있으니까 이건 16이니까 37은 16을 정발할 수 있어요? 예? 이러면은 뭐예요? 화다 수정이니까. 됐어요? 탈 수 있어요? 타는데 결국은 뭔 못 태우는 거예요? 수는 못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쓴목이 타는 거예요? 조목이 타는 거예요? 예? 조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못 태운다 하면 정말 시켜놓고 건조한 나무를 만든 다음에 불을 붙여서 탄다 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조목활인인데 여기는 조목이에요, 선목이에요? 선목이니까 여기서는 나무가 타서 불이 된다는 여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목이 화를 받았다 그러면은 나무가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해요. 나무가 가장 왕하고 무성할 때가 언제예요?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여름이죠. 이렇게. 이게 목이 왕할 때입니까? 봄보다? 아니에요. 요건 화가 왕하는 거지. 뭐가 무성하다는 소리 뭐가 나온 거예요? 가지가 뻗었다는 소리. 지금 밖에 나가면은 지금 3월 지금 들어섰는데요. 나뭇가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목기가 왕하냐? 이 아무것도 없는 두꺼운 껍질을 뚫고 이렇게 시작 출발에 싹이 나오는 이 자체가 무슨 기운이에요? 목기예요. 조금 있으면은 열이 나오면요. 그 끝에서 잎사귀들이 쫙 펼쳐버립니다. 이건 화기가 이미 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어떻게 나무가 무성합니까? 이런 소리 하는데 봄은 목이야, 목. 목은 그 튀어나오는 뭐예요? 눈이 트는, 싹이 트는, 눈이 트는 그것을 목이라 한다. 그 여름은 어떻게 되느냐? 여름은 여기서 분열한 거죠, 다. 근데 분열했는데 뭘 끌고 분열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분열하는 거예요. 수를 끌고 와서 분열시킨 거예요. 예? 수성시킨 거예요. 수성. 이게 마른 나무면은 가지가 뻗어요, 안 뻗어요? 안 뻗죠. 그래서 여름에는 열이 이렇게 있을 때 햇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나무 밑하고 나무 밑이 아닌 곳하고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나무가 목이 뭘 갖고 있다? 예? 습수, 한기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기가 상승해요, 못해요? 한기는 상승 안 하죠. 그러니까 태양의 열기하고 합쳐가지고 무슨 기운이 되다 보니까 온 목이 되다 보니까 상승해서 여기 올라온 기운이에요. 이건 찬 기운은 아니에요. 그러면 요 위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름에 나무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건 타고 있어요. 선목이 그대로 분열하고 있어요. 선목이 그대로 분열하고 있는 의미는 활인이 아니고 뭐예요? 양생의 모습이다. 나무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자, 수화를 하려고 했더니 수가 단독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목으로 흡수됐어요. 자, 1. 간지에 간은 없고 지에는 있는데 이 단독 활동을 하지 않고 16이 있지만은 16이 독자적 의미 세력이에요. 목으로 흡수되는 세력이에요. 목으로 흡수되는 세력이죠. 목과 함께하는 세력이죠. 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화는 안 된다. 그러면 1. 간에 있고 지금 진금이 있어요. 지에 있다. 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암장에 있어요. 암장에 얼마 있어요? 7의 세력이 있죠. 7 가지고는 의미 세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미 세력이 얼마라 그랬어요? 15죠. 15인데 혹시 7이 7을 도와준다면 14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4하면은 1차인데 의미 세력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토는 뭔가 하면은 토생금이니까 요 토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해중의 무토는 생금이 안 돼요. 해중의 무토는 생금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일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 놓는 겁니다. 그냥 합쳐가지고 7이 토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은 사중의 무토는 생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사중의 무토가 토생금의 관계를 갖고 있죠. 이게 어려워지는 이제 실제 풀이에 들어가면은 이게 어려워져요. 합충형 가지고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의미적으로 해석해 가는 것이 어려워요. 문자적 해석, 숫자적 해석은 쉽고 의미적 문자, 숫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한테 이 강의 중에 이런 소리를 제가 자주 하는데 가라, 가거라 뜻이 뭐예요? 뭔 소리예요? 가거라는 소리예요? 1. 가라도 있지만은 의미적으로는 가지 마라도 있죠. 왜? 가라 그래서 갔어요. 야, 가라 그런다고 가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자를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은 기초고 아주 기본이고 이 글자가 7이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축소 확대도 될 수 있다. 가라. 진짜 가거라. 그 다음에 가지 말라는 강력한 반대어적 표현이에요. 가! 가란 소리예요.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오류가 얼마나 생기는가.
잘못 그 의미를 전달받지 못하면은, 그래서, 핸드폰으로 문자하는 거요. 상당히 저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깨친 거지만은, 왜 옛날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좀 하나의 뭐랄까요? 대표적인 용어가 있으면은 줄줄이 좀 달아놨으면 좋은데, 글씨를 줄여놨는가. 글씨를 자꾸 다할수록 엉뚱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치를 스스로 해득할 때까지 터득하지 못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동양 학문들은요. 저 양반이 왜 저 소리 하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세요. 저도 그런 과정 다 겪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앞에 사람을 이해하려면 아마도 몇 년은 좀 걸려야 이해되는 그런 소리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가는데 너한테 이러면 안 된다 한 소리가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일단은 기초로 이렇게 했지만은 자, 사중에 무토가 있어요. 그럼 요게 도와주면 14라도 형성되죠. 그럼 사중에 무토의 본질을 체성을 보자. 요 체성을 보자. 그런데 사중에 무토가 사오 화중에 들어앉아 있다. 그러면은 요 무토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토생금도 가능한데 문제는 화가 많으면은 화다 뭐도 될 수 있어요? 토초도 될 수 있죠. 화다 토초가 토생화가 가능하다. 요 소리는 여름에 밖에 나가니 그 강렬한 태양에 의해서 땅바닥이 화기를 식히다 못해서 땅바닥 자체가 뜨거워가지고 바닥을 맨발로 딛기가 뜨거울 수도 있어요. 돌은 차야죠, 금은. 근데 돌도 바위도 화끈 달아올라가지고 더 더울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화다? 금용. 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이 녹아들었다. 다시 말해서 금이 오히려 뭘 생하고 있다. 화기를 더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 오행으로 화생토, 토생금만 있다면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건 기본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화가 얼마인가 하면은 76이고 금의 세력이 얼마인가 하면 7이에요. 금은 기로 말한다면 양기고 화는 기로 말한다면 열기예요. 그럼 토가 그 중간에 있을 때 차지겠어요? 뜨거워지겠어요? 뜨거워지죠. 그래서 얘는 토생화가 다시 말해서 화다토초가 되지 토생금이 안 되는 토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력이 얼마밖에 없다. 7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대신 액면 그대로 볼 수는 없어요. 사해충에서 임수가 치긴 쳐요. 임수가 치긴 치는데 오화가 여기서 60이 도와주죠. 그러니까 화가 어쨌든 세력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성기상이 안 됩니다. 명리가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지금 조금 나왔어요. 나중에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것이 이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가면은 또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확 갈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러면은 토는 사중의 무토는 어디로 가버렸다? 화로 갔다 그랬죠. 사중의 무토는 어디로? 화다 토초된다 그랬죠. 그러면 무토 하나가 또 있어요. 해종의 무토가 있죠. 이 해종의 무토, 사중의 무토는 일로 갔으니까 해종의 무토 7 갖고 상대하는 의미 세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은 조토생금은 안 된다. 그리고 해중의 무토는 생금지토가 아니에요. 사중의 무토는 생금하려고 했는데 화가 너무 세서 벌겋게 달구어 버려가지고 찬 기운을 금으로 못 갖고
해서 결론은 여기서는 뭘 한다? 이 화가 습목하고 상대하는 뭐가 된다? 양생격이 돼요. 이 열을 어디에 써먹으라? 나무 키우는데 써라. 그래서 용? 그럼 뭐가 쓰게 하는 거예요? 목이 쓰게 한다 해서 용 뭐예요? 인격이. 밖에 아마도 기색격국에서는 신왕인데 인수를 용 잡는 경우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화하고 목하고 여기서 대립을 하는 의미예요. 합쳐지지는 않았다면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합격이에요. 그럼 화는 더 와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미 왕하고. 이 강한 열기에 나무는 더 심어도 됩니까? 예? 그래서 길. 자, 오늘 이걸 다 알긴 어렵지만 술은 나무를 보아주니까 길. 그러면은 수는 수가 주체예요? 목이 주체예요? 수생목이 목이 주체죠? 그럼 목이 용신이 된다. 그래서 용인격 해놨어요. 이거 조합격이에요. 조화 중 조합격이에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름에 큰 강한 열기, 그 다음에 땅, 뭐 작은 땅이지만은 땅을 뭐 하는데 쓴다? 나무 기르는데 쓴다. 이렇게 되죠. 이 열을 어디에 쓰느냐? 흠을 녹이는 데 쓰느냐? 물을 데우는 데 쓰느냐? 흙을 구워가지고 도자기 굽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데 쓴다? 나무 키우는 데 쓴다. 그럼 나무 키우는 데는 자, 습목이 나오면요. 앞으로 이제 계속 축적해야 할 의미지만은 살아있는 나무가 수목이고 이 살아있는 나무와 누가 상대를 하는 거예요? 열과 땅이 상대를 하죠. 그래서 요렇게 나눠져요. 요거 흉, 요거 흉, 길,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보편적 가치적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삶의 양태적으로 자신의 화적, 천부적 능력을 뭐 하는 데 쓰라? 인수, 문서, 자격증, 그 다음에 공부를 취하는데 용 쓰고 살아라. 이런 식. 이게 뭡니까 또 이거는. 그러면은 화면 말 잘해요? 활동성 좋아요? 이런 것을 뭘로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의미로 활용하라. 그럼 공부를 용신으로 하니까 계속적으로 보충해 줄 것 같으면은 교육계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문서를 계속 다루는 사무원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사무직으로? 뭐 그런 식이에요. 자, 산나무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산나무가 있는데 열이 있고 땅이 있어요. 땅은 조금이에요. 근데 화 속에는 토가 들어있어요. 뜨거운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긴 뭐도 있어요? 금도 있죠? 금이 나무 크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자갈도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뜨거운 땅인데 자갈 땅이죠? 그 산나무는 수와 목이고 열은 뭐예요? 화, 땅은 뭐예요? 토, 그 다음에 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상대를 해서 쓴다. 이 말. 됐어요? 요 전체 이해가. 그럼 여기서 필요 없는 게 뭐예요? 나무를 키우는데 필요 없는 게. 금이죠. 이게 탁이에요. 나무 키우는데 도움이 돼요? 손상을 입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탁재라 그래요. 탁재. 탁한 재. 탁재 같은 경우는 탁은 사회적, 윤리적, 어떤 팔자에는 있지만은 사회적,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탁이에요. 비판의 대상. 그럼 돈이 있다. 여자가 있다. 뭐 이런 의미죠. 이런 것이 자신의 활용에 삭감을 시키는 요인이 돼요. 크진 않아요. 세력이 얼마 안 되니까. 크지는 않다. 이거는 나중에 해석해 드릴게요. 풀이에 가서. 제가 있는데 돈, 여자 이렇게 해석할 때요. 길은 뭐예요? 기론이 오면은 번다. 흉이 오면요. 돈을 번다. 돈을 빚진다. 흉이죠. 잃는다도 되고 빚진다도 되고. 여자 길이면요. 덕이 있다. 흉이면요. 손해보는 거죠. 여자 때문에. 근데 여자도 있고 부인도 있어요. 부인하고 요 여자는 애인이라고 할 때 뭘로 구분할까요? 모르겠어요. 세상이 뒤바뀌어가지고 부인한테 가서 나 밖에서 지금 애인 하나 만들어놨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탁이죠. 부인은 청이고 정상적으로 얻는 요인이고 애인은 뭐예요? 탁이지. 이게 탁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있을 때 애인이 있느냐 부인이 있느냐 차이를 갈라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청탁을 집어넣어요. 아직은. 그러면은 빚이든지 돈을 벌었든지 이 제가 탁이면은 돈을 번 방법이 뭐하다? 탁하다. 더럽다기 못하고 뭐 불법도 좀 저지르고 세금 탈루도 좀 하고 그러면은 어느 사주에 탁이 안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완전 척만 있는 사주 거의 없어요. 대운에서도 탁이 와요. 12지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정도의 차이가 있죠.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게 청인데, 예, 뭐 청빈 뭐 옛날에 청의 의미인데, 이건 탁이 있네요. 제가 탁이네요. 여기 부인으로 봐야 되느냐, 애인으로 봐야 되느냐, 또는 돈벌이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거는 그건 풀이에 가서 볼게요. 여기서 함부로 결정 안 낼게요. 근데 여기 부부궁에 있어요. 가정궁에 있고 또 부인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부인이 탁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이 부인이 아니라 애인을 집에 데려다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전개가 달리 나타나요. 자, 책 잠깐 봅니다. 왕세 뭐 지금 잡혀 있고요. 1. 양생직격. 자, 이 구성이 이게 지금 어려운 사주입니다. 에? 어려운 사주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주에 목이 있으면 반드시 뭐부터 갈라라? 승목이냐 조목이냐를 갈라라. 승목이 있으면 체성이 거의 뭘로 결론이 난다? 양생으로 결론.
조목이면은 화로 딸려갈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건 달리 봐야 되겠지만은 선목이 나왔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하고 이렇게 조토생금 뭐 성기 수화 이런 거 다 치우고 뭐를 우선으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양생을 우선으로 보고 해석하세요. 해서 1 양생직격 인수 목 37의 해수가 합하여 해중 임수 16이 생목하여 합세하니 선목 53이 형성된다. 왕화가 토와 더불어 명조 내의 모든 세력을 활용하는 최성 구성이 형성되므로 양생직격이 주체 체성이 됩니다. 3번 한번 볼게요. 조토생금 성기상 볼게요. 사중의 무토는 사중의 경금을 생할 수 있으나 화왕하니 사중 무토가 화토공존으로 생금하기 어렵고 해중의 무토는 생금지토가 아니니 금기가 극약하여 의미 세력이 안 돼요. 최성격국이 여기서는 조토생금 성기상은 금하고는 상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염상은 당연히 안 되죠. 상대에서 생기니까. 왕한 화와 식상토를 승목을 써서 격국을 이루는 조화 중에 조화격이 된다. 용신은 목, 수는 길신, 진토는 평신, 화토, 금은 흉신이 된다. 자신의 천부적인 화의 능력을 명예와 뜻을 가진 인수적 문서 공부로 쓰고 살라는 명조이다. 강한 햇빛과 땅을 나무를 심어 활용하는 상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